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상속 관련 법률, 요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하니까, 자, 요 내용은 좀 같이 좀 정리를 하실 텐데요.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핵심 이론을 같이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피상속인, 상속인,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쵸? 일단 돌아가신 분이 우리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자가 붙으면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 그래서 우리 보험 쪽에도 보면 이제 우리 그 사망자, 피보험자,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 피보험자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상속인은 사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게 하는 사람, 돌아가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 그러면 그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의 정의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상속인들은요, 이 피상속인의 이 권리와 의무를, 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포괄적으로. 기본적으로. 예. 자, 그러니까 권리만 승계하고 싶다?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적극재산이라고 하는 거죠. 적극적인 재산. 뭐 실제 재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의무는 내가 뭐 갚아야 되거나 뭐 하는 이행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소극재산. 부채, 채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순 승인이라고 그래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 승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상속인의 그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승인하는 상속의 의사표시인데 별도로 특별히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단순 승인으로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승인으로 의지한다,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뭐 뒤집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의무가 더 많아,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아, 즉 뭐예요?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 포기.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보통 3개월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안날로부터 보통 3개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그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 그럼 보통 이제 상속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래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걸로, 원래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걸로 아예 사라지는 게 이제 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이게 아버지가 부채가 좀 많긴 한데 이게 재산이 더 많은지 부채가 더 많은지 좀 헷갈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 한정 승인이죠. 자, 그래서 한정 승인은 자, 요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한정 승인이라고 하고요. 자, 요것도 이제 안날로부터 3개월인데 3개월 내에 해야 됩니까?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3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단순 승인으로 의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포기라는 게 이제 너무 쉽죠. 굳이 이게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를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면 이제 편한데, 자, 일단 요 내용을 하면서 밑에 이제 그 상속 순위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요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그 상속 순위는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플러스 배우자예요. 플러스 배우자. 그렇죠? 자, 직계비속과 배우자인데, 직계비속은 내 밑으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 고손자 쭉 이렇게 내려가는 게 다 직계비속이야. 내 밑으로. 그죠? 내 밑으로 그 자식들이, 자식, 뭐, 손자, 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직계비속인데, 자, 일단 1순위는 그 중에서 최근친. 그러니까 자녀와 손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순위 직계비속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내가 자녀가 있고 손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몽땅 다 죽어버렸어. 손자녀만 있어. 예, 그러면 그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1순위로 올라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어찌됐건 간에 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동순위로 그 1순위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자녀가 한 명 있어요. 자녀가 한 명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 자녀가 한 명 있고, 예,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배우자가 또 있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손자녀가 또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할게요. 여기 사망을 했어요. 자, 재산 상속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얘가 포기를 합니다. 포기. 자, 이렇게 이제 상속 재산을 아예 포기를 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 손자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1순위로 올라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손자와 배우자, 여기 망인의 배우자가 동순위로 이렇게 1순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왜 포기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부채가 많아서 다 포기한다. 자, 그러면 얘도 포기하고 얘도 포기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손자한테 부채가 다 승계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냥 이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망인의 배우자는 뭐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는 포기 대신에 한정 승인을 통해서 자기 대에서 끝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이제 부채를 이제 그 변제를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끝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뭐 손자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2순위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1순위가 모두 다 포기하면 이제 2순위로 그 부채가 다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표를 한번 한정 승인을 해주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다라고 한다면 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플러스 배우자죠. 그러면 직계존속은 나를 이 세상에 존속하게 해주신 분, 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저 위에 이제 조상 대대로 그분들이 전부 다 내 직계비속이야. 직계존속이야. 자, 그런데 그 중에 최근친 직계존속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이 모두 다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살아계시네? 그럼 그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2순위 직계존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자, 2순위는 직계존속 플러스 배우자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다. 그러면 2.5순위가 있죠. 자, 2.5순위는 요 배우자 단독상속입니다. 단독상속. 자, 요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도 없다. 그럼 3순위로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인의 반계 혈족. 이렇게 순위가 내려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하시고요. 네. 앞에 그 대표 유형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이제 그런 것인데, 자, 일단 직계비속은 뭐야?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내 자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자,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직계비속입니다. 자, 그러면 자, 상속순위에서 최근친 직계비속이 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도 있고 손자녀도 있다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친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을 하는 것이죠.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 2명이 공동상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하고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동순위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자녀에는 양자녀와 그의 직계비속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양자, 친자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고, 자, 동그라미 4번이 이제 틀린 건데, 자,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혼 안 돼요. 법률혼 배우자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일단 기본적으로 틀렸는데, 자, 사실혼이란 얘기만 없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법률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여기 2.5순위로 단독상속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직계비속가는 1순위로, 직계존속가는 2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 그래서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5번에 있는 대습상속에 대해서 잠깐 보죠. 자,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신 상속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그래서 원래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1순위 직계비속, 여기 1순위죠. 자, 1순위 직계비속이나 아니면 3순위 형제자매, 3순위까지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쉽지 않은데 어찌됐건 간에 자, 1순위 직계비속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여기 결격.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선사망. 그렇죠? 첫 번째는 뭐야? 선사망. 자, 두 번째는 상속 결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를 뭐 살해했다거나 살인 미수라든가 아니면 뭐 상해치사라든가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이 이제 상속 결격이에요. 뭐 유언을 못하게 했다거나 뭐 유언장을 찢어버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속 결격인데, 자, 어찌됐건 요것도 있고 뭐 우리 동시 사망이라는 것도 있는데 참고로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 그러니까 자, 1순위 직계비속 또는 3순위 형제자매가 요런 선사망, 결격, 동시사망.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 사람들의 누구가 자, 이 사람들의 직계비속
직계비속, 여기는 and죠. and,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습니다. 대습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지분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습 상속이고요. 보통 이제 그 대습 상속이 안 되는 요건들이 있긴 해요. 포기, 유증, 존속, 사촌, 이런 경우는 대습 상속 요건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 포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자녀가 포기했다고 그 손자녀가 대신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1순위가 다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뭐 여기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긴 한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또 배우자 있고, 또 이제 손자가 있고, 여기 또 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포기를 해요. 얘가 포기하면 대습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상속인이 안 되고 얘가 이제 배우자랑 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아예 없어. 얘 자체가 아예 없고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얘가 이제 포기를 했다. 그러면 손자가 최근 친 직계 비속이 되죠. 그렇죠? 여기 이제 한 명이 더 있을 경우에는 얘가 최근 친이니까 얘는 못 받고 얘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대습 상속이 뭐다 정도만 가볍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론 완성 문제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상 상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이제 그런 문제인데, 자, 상속인은 이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그렇죠?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언제? 상속이 개시됐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 승계한다. 이게 기본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속 재산은 어떻게 분할하느냐? 제일 첫 번째는요. 유언이 있으면 유언을 따른다. 그렇죠? 첫 번째 유언으로 분할한다. 그렇죠? 자, 근데 유언이 없어. 그러면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협의가 안 되죠. 협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다퉈요. 싸우게 되면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죠. 여기 심판 분할. 요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을 따르고 없으면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르고요. 그로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른다. 심판 분할. 자, 유언 분할 먼저, 협의 분할 그 다음, 세 번째가 심판 분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은요. 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렇죠?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이나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셋 중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았고 내가 정당한 상속인이 되면 아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망인이 돌아가셨고 내가 상속인이 됐으면 아는 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뭐 1순위자들이 전부 포기해서 2순위로 넘어갔다 그러면 자기가 또 상속인이 되면 아는 날로부터 또 3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이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화를 뺀 몫이 아니라 5화를 가산한 거죠. 그래서 보통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1대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자녀가 한 명 더 있다 그러면 또 1대 1대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산 문제가 나올 리는 없습니다만 보통 이제 1대 1대 1.5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오히려 좀 불편해요. 그게 아니라 뭐 2대 3 이게 편할 수도 있죠. 자녀가 한 명이야 그럼 2대 3.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녀가 2명이야. 그럼 2대 2대 3이죠. 그렇죠?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자녀가 3명이야. 그러면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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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니까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9분의 3 이렇게 협의 분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피상속인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혼 배우자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민법상 상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이제 고르는 것인데,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피상속인의 그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그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인일 때는 그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1순위, 직계 존속이 2순위니까 1순위와 2순위 하고 이제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그 상속인들이 없을 때는 단독 상속인, 요거는 2.5순위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맞고요. 앞에서 나왔던 거고. 자, 이 상속분. 상속분이라는 것은 뭐야? 이 공동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의무의 비율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가볍게 좀 알아두시고. 자,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이 개시가 되면 자, 일단 상속 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은 뭐야? 공유. 그렇죠? 자녀가 셋이야. 예, 그럼 세 명이 다 공유해서 갖게 되는 거죠. 자, 상속 분할은 자,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서 이게 두 번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심판 분할이 세 번째.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럼 5번이 틀렸을 텐데 이게 뭐예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아는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아무 행위를 안 한 거니까 뭘 한 걸로 본다?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무 행위를 안 하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아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이다. 권리와 의무를 모두 다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